안녕하세요. 주니포토 이준희 작가입니다. 이 영상은 집에 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또 아주 기본적인 노출 잡는 방법과 초점 잡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완전 초보자들을 위해 정말 쉽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더욱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고 최소한의 촬영 지식을 위한 설명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많은 분들께서 카메라 설명서를 읽어보시지 않고 바로 사진을 찍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인 P 모드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자동 모드로 미러리스나 DSLR로 촬영하게 되면 초점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사진이 흐릿해지거나 노출이 맞지 않아서 칙칙한 사진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진 작가들의 인물 사진 피부톤은 대부분 화사한 밝은 노출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자동 모드들은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자동 모드를 벗어나서 M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M 모드는 모든 노출 설정을 촬영자가 직접 설정해 줘야만 하는 모드입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M 모드를 사용해서 밝기를 자신의 의도대로 맞춰서 촬영합니다. 여러분들도 몇 가지만 알면 M 모드를 쓸 수 있습니다. 사진은 빛입니다. 빛의 양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밝기가 결정됩니다. 너무 밝게 찍히면 사진이 하얗게 날아가서 쓰기 싫어질 거고, 너무 어두우면 까맣게 나와서 또 예쁜 사진이 되지 않겠죠? 그럼 M모드의 빛 조정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M모드의 요소 첫 번째로 ISO입니다. ISO라는 표기를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한 번은 보신 적 있죠? 맑은 날 햇빛이 좋을 때는 100, 야외라도 흐려지거나 어두워지면 200, 노을이 지거나 더 어두워지면 400 이상 높은 숫자, 빛이 잘 들어오는 카페는 800, 어두운 카페는 1600 이상, 야간에는 3200 이상. 이렇게 빛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숫자를 높게 세팅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활용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야 셔터 스피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알맞은 밝기로 찍을 수 있어요. ISO를 바꿔주면 더 밝을 때 적합한 필름, 더 어두울 때 적합한 필름으로 교체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M모드의 요소 두 번째로 조리개입니다. 조리개의 개념은 렌즈의 구멍을 넓혀서 한 번에 많은 빛을 받느냐, 구멍을 다 조여서 적은 빛을 받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카메라에 몇 점 몇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조리개인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특정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아웃포커싱을 하고 싶다면 이 숫자가 가장 작아질 때까지 낮춰주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찍는 장면이 피사체와 뒷배경이 같이 어우러지게 찍고 싶다면 숫자를 8로 맞춰주세요. 풍경 같은 건 8로 맞춰주세요. 이건 공식 같은 것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셔터 스피드를 알아야만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셔터는 일반적으로 분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들에서는 분자가 생략되고 분모만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2000이 쓰여 있으면 2000분의 1초를 의미합니다.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단순간에 받는 빛이 적어지므로 사진의 빛이 적어져서 밝기가 어두워질 겁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가 느린 시간이 되면 단순간에 받는 빛이 양이 많이 늘겠죠? 그러니까 사진이 더 밝아질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면 흔들린 사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몇 분의 1초로 두어야 흔들리지 않는 셔터 스피드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렌즈 앞에 보면 몇 밀리미터라고 보통 두 자리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숫자분의 1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를 두어야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렌즈가 50mm라면 50분의 1초보다 더 짧은 셔터 스피드가 되어야지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초보라고 가정한다면 50분의 1보다 더욱 넉넉한 100분의 1쯤으로 2배를 곱해서 생각하시면 안정적으로 됩니다. 흔들린 사진을 찍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노출을 배웠는데요. 촬영하실 때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향해서 카메라를 들고 반 셔터를 누르면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 컴퓨터, 즉 노출계가 밝기를 계산해서 적합한지 알려줍니다. 카메라마다 이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카메라에 맞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노출계를 0 또는 0.0으로 맞추시면 노출이 대부분 맞게 됩니다. 일단 0을 맞추는 연습을 딱 10번만 해보시고요. 더 밝거나 더 어둡게 찍고 싶으시다면 셔터 스피드만 조금 조절해보세요.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점을 맞춰야겠죠? 좀 전에 반셔터를 누르면 노출계가 작동이 된다고 했는데 반셔터의 또 하나의 기능은 피사체를 찾아서 오토포커스, 즉 자동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카메라마다 모두 다른데요. 명칭을 캐논과 비캐논 카메라로 나눠서 설명한다면
캐논 카메라는 원샷 AF라는 초점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비캐논인 소니, 니콘 등은 AF-S 초점 모드로 두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초점 영역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자, 캐논 80D를 예로 들면 이 버튼을 누르면 초점 포커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에 불이 다 들어오면 카메라가 알아서 피사체를 인식해서 맞춥니다. 넓은 풍경 등을 찍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만약 인물 사진을 찍으신다면 한 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사용해서 피사체인 인물의 얼굴에 한 개의 포커스가 위치하게 하고 반셔터를 누르신 다음에 완전히 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들도 이렇게 전체적인 영역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법과 한 개의 포커스 포인트만 사용하는 방법을 메뉴나 기능키에서 찾으셔서 촬영하시면 초점이 정확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출 맞추는 간략한 설명과 초점을 맞추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초보자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와 카메라를 배우며 단 10분 만에 노출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셔도 이 영상을 리플레이해 보시면서 천천히 카메라를 만져보시면 모두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찍게 되실 거예요. 지금 카페나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 커피잔 같은 연습용 피사체를 앞에 하나 두고서 그 피사체를 알맞은 밝기로 찍고 초점을 정확히 찍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사진작가 주니포토였습니다.